낚시 인구 700만 시대, 등산을 제치고 낚시가 국민 취미 1위로 오른 지도 벌써 4년. 그러나 지금 2021년 봄에는 황사보다 지독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낚시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지자체 간 국가 예산 나눠먹기 춤판인데요. 오늘 흑기자TV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왜 이런 사태가 발발하게 된 것인지, 또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짚어보고 그에 대응해서 낚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낚시행위 제한 법률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5월 27일, 먼저 이 날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낚시 제한 조항 법률 개정 청원 동의 마감일입니다. 이날까지 낚시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상의 절차에 따라 무차별적 낚시 금지구역 지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 행위 조항과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낚시 행위의 제한 조항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과연 낚시가 수질 오염의 심각한 원인인지, 낚시를 금지해서 수질이 회복된 사례가 있는지, 현 정부의 낚시 행정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 조항의 타당성과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대규모 낚시 금지구역 지정 사태가 동시에 발발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할 내수면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거나 지정하려고 했던 지자체 명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하천이 이렇게 동시에 낙금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서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작성한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가 환경부에 제출한 수질 정화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사업비의 최소 50%, 최대 10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하천 및 쓰레기 정화 사업과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 조사입니다. 즉 지자체가 하천 쓰레기 발생량 감축 방안을 제시하거나 1989년에 환경부가 도입한 수질 오염 총량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환경부가 지역 개발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하천 개발 사업에 국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지침서가 하달되자 각 지자체에서는 너나 없이 이 국고 지원을 따내기 위한 하천 쓰레기 감축 방안들을 짜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시장 군수라면 가장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낚시 금지. 물가에서 낚시인들을 몰아내는 것만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는 거죠. 문건에는 환경부 국가보조사업 제출서 신청 기간을 3월 24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날짜 안에 각 지자체들의 낚시 금지 행정 예고가 쏟아진 겁니다. 올해 환경부가 확보한 예산 총액은 1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고 그 중에는 낚시인들이 낸 세금도 있습니다. 그 돈이 낚시인들을 몰아내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낚시인들을 몰아낸 하천은 청정 자연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 4월 MBN에서 보도한 뉴스를 보시죠. 금강, 동진강과 함께 호남평의 중심을 지나는 만경강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나 야영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여기다 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골프장은 푸르러 보이지만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을 쓸 수밖에는 없는 곳이죠.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와 완주 경계에 흐르는 만경강입니다. 황새와 큰고니, 노랑부리 저어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만경강의 하천 부지를 낚시와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제 뒤로 보이는 만경강 하천 부지에 올 연말까지 13억 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 담당자의 말은 다릅니다. 역시 장비 관리하는 거 어려운데 비료는 조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비료도 화학성 물질이라 하천에 안 좋을 텐데요. 완벽하게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를 위해서 살포하는 비료와 제초제는 낚시 미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오염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수질 오염 총량제보다 더 심각한 위협은 중점 관리 저수지 정책입니다. 중점 관리 저수지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저수지를 말하는데 대부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현행법상의 중점 관리 저수지는 총 저수량 1,000만 톤 이상의 대형지인데 지금 환경부는 그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중점 관리 저수지 대상을 100만 톤 이상으로 낮추어서 그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지뿐만 아니라 중형급 저수지 549개소가 새로 이 중점관리 저수지에 편입되는데 여기에 지금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유명 낚시터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서산 고남지, 음성 소이지, 또 하만 맹관지, 칠곡 하빈지, 화순 백운지 같은 5만 평이 채 안 되는 저수지들까지 중점 관리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붕어 낚시와 루어 낚시의 A급 낚시터 대부분이 이 낚시 금지 구역 예비 후보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이미 서산의 유명 낚시터 자몽지는 이번에 중점 관리 저수지로 선정되면서 낚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축하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몽지가 중점관리저수지 우선 대상인 5급 수질 판정을 받음으로써 수질 개선 사업비로 확보한 돈은 무려 500억 원. 오해하지 마세요. 수질 관리 잘 했다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수질 관리 잘 못해서 5급수를 만들었다고 중점 관리하라고 주는 나랏돈입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수질 오염의 원인을 낚시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5월 10일부로 낚시 금지시켜 놓고 거기에 수상 스키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구 성일종 의원의 야심찬 포부를 들어보시죠. 자몽저수지를 앞으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아주 자랑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휴식이 필요할 때 오셔서 이 공간을 우리 모두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이곳을 우리가 좀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없을까, 그리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상 레저와 문화,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제3의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서산시 입장에서는 자몽지에 수상 스키장을 만들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늘고 세금이 그치잖아요. 무료 낚시터로 두는 것보다 관리도 수월하죠. 사업주가 있으니까 수질보호, 환경보호의 책임은 사업주가 지고 서산시는 법에 따라서 허가권 내주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만 하면 되죠. 자몽지 주민들도 레저타운 생기면 주변 땅값이 올라갈 것이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지자체들이 낚시 금지 구역을 잇따라 지정하는 이유가 낚시로 인한 그 환경 오염 때문만이 아니라 돈과 이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에 수상 스키장에 들어서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옥천군청에서는 이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과 일자리 창출 등 그 마을 지원을 약속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기에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돈이 되는 관광객, 돈이 되는 개발을 원합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이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은 낚시인도 돈을 내고 낚시하는 마을 유료낚시터 운영이나 또 미국식의 어떤 지역별 낚시 쿠폰 발행 같은 것인데 그것은 별도의 논의와 또 합의와 법 제정 같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돈의 관점으로도 이 낚시 금지 구역의 확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정치적인 해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낚시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입니다. 국가는 700만 국민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을 보호해달라. 쓰레기 문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은 낚시를 금지시켜버리면은 반성할 기회조차 못 가지는 것 아니냐. 낚시라는 행위가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이득이 안 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귀찮다고 금지시켜버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고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요구와 질책을 낚시인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리들에게 하라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만 명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입니다. 낚시를 오염원으로 특정한 법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동의수 10만 명을 이루는 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비로소 낚시인들을 투표권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낚시인들이 시키지 않아도 낚시인을 대변해서 정부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은 국회가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권력을 발휘하는 방법 아닐는지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본인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만큼 법적인 효력은 더 강력합니다. 까다롭다 해도 뭐 핸드폰으로 하면은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10만 명 동의수 달성으로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쭉 보면 소통마당의 국민동의청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 공개순 보시면 여기 이제 낚시 행위 제한 정에 관한 청원 나오죠. 쭉 이거 보시고 여기 이제 동의하기, 본인 인정 필요하다고 나오죠. 회원은 아니니까 비회원 인정하기, 휴대폰 인정. 요거 입력하시면 이제 본인 확인 완료. 끝났죠. 예,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밑에 가서 이제 동의하기,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